국내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러분 지금 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신데요. 김경진 전 의원과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 도시다가 의견 생기면요. 우물정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254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자,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3건 중 2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루어져서 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뭐 지휘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기면 횟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8736님은 검찰총장 등 각 지역 검사장은 정당 추천 없는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국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먼저 좀 드리자면 뭐 수사권 지휘 발동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수사권 지휘를 여러 개로 남발할 정도면 검찰총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수사권 지휘를 하는 것은 저는 검찰총장도 무력하게 만들고 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도 애매해지고 공정한 수사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네. 정도 남발할 정도면 아예 그냥 검찰총장을 바꿔라. 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게 순수한 수사권 지휘 발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법에 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고 네. 이게 중간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간사가 또 항상 어디든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니까 또 네. 윤석열 총장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2년 임기니까 내년 7월이죠. 네, 얼마 예, 남지 예.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뭐 그러면 참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네. 또 그 현장에서 이번에 또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사실은 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인간 윤석열은 네. 머릿속에 생각을 왜곡시키거나 네.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네. 생각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먼저 주동적으로 뭔가 무슨 불만을 토로하거나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느 분인가 세게 물어보고 특히 사실관계 쟁점과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이게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네. 그대로 얘기하실 분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내일 이후에 더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내일이 이번 21대 예. 첫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하이라이트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내일 대검 국감 윤석열 총장 나오는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예. 많은 분들이 의견 같을 것 같아요. 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국감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 향해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국감 현장. 네. 예. 역시 이재명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주 요리조리 피해가시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아주 약 올리시는 데는 예. 아주 능수능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물론 국민의 짐이라고 직접 표현은 하시진 않으셨지만 간접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네.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의 그런 독특한 어법 예.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지자체 국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보다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됐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이제 이 국감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게 이제 지나친 타임즈의 뭐 홍보비 경기도가 쓰고 있는 막대한 홍보비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예. 지자체장들이 약간 스타성 정치인들이 되면서 과도하게 자기 앞날 자기의 다음 행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국민과 또 도민과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이런 질문들로 오히려 이 국감장이 채워졌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만 좀 주목받게 되는 게 좀 아쉬워서 저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하신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사실은 좀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보고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발목이 잡히신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홍보기 대폭 증원도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네.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전임 지사 때 한 뭐 40-50% 이상 대폭 이제 증원이 네. 있었고 네. 자기 재임 이후에는 오히려 증원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했다라고 하면서 수치를 제시하는데 예. 저도 그거 읽어보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전제가 된 수치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해졌던 거고요. 네. 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상호간에 이해를 갖추고 하는 네. 것이 좋죠.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저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뭐 이 지자체는 어떤 국감, 피감, 특히 일정한 어떤 네. 대상은 영역은 대상이 아니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서로 이제 축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제 행정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지자체에서. 네네. 근데 그게 시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예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정치 지형을 보면 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와 예.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국가의 감사, 특히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난 돈 안 받겠다. 내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이제 국감 하다 보면 서로 자료 네. 요청하는 사람이나 자료 만드는 사람이나 약간 피로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상하게 오늘 제 방송에서 오버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금 과잉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네.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지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가 지방기관에 위임한 국가 위임 사무가 있고 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고유 사무도 일정 정도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뭐 고유 사무를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알아서 하라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나 문제 제기는 사실은 지방의 의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가 위임 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네. 이제 할 수 있는 따름인데 약간 사실은 이제 혼재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찰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네. 자료 제출할 것 좀 제출해 주시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지방 위임 사무는 어쨌든 지방 도의원들의 또 고유 영역이니까 선거에서 졌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네네. 사실 이렇게 또 자치단체장들이 또 예산장 네. 처리되면 또 가장 큰 그 뭐랄까 임무 중에 하나가 또 네. 저 정부 부처 돌아다니면서 특히 기재부 가서 네. 사실은 또 네. 예산 따기 로비도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처리 또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네. 법리적인 어떤 네. 그런 지식은 높으시지만 지혜로운 어떤 발언은 네. 아니지 않았나 이런 또 그렇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견이 다르다. 뭐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 밝혔습니다. 뭐 실패 아니다. 더 네.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낙연 당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신 거 네네. 보니까 네.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당대표가 반성하실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 주무장관들부터 반성을 하고 네. 뭔가 액션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좀 이와 반대되는 발언은 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차기 행보를 염두에 둔 네. 이낙연 당대표와의 약간 대립감 네. 그다음에 선명성 경쟁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도 많은 뉴스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럼 이낙연 당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부가 네. 규제를 풀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아직도 네.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당대표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렇게 모든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좀 밋밋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런 선명성 강한 발언과 대비가 되면서 앞으로의 많은 정책 대결에 흥미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어떤 문제 자체보다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전략적으로 네. 선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예. 그 어쨌든 제가 봐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쓰는 와중에 네. 사실은 그 와중에 이제 임대차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까지 동시에 이게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가령 민주당이 기구를 출범시켰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기존의 정책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떤 씀씀이를 보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 국민들이 특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새로운 제도 변화의 그 중간 이 완충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쓰고 잘 살펴보겠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는 참으로 저는 잘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이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시원하고 네. 방향성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고 네. 이것저것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현상 속에서나마 내가 반성할 것 반성하고 고칠 것 뭐가 있는지 둘러보고 네, 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분의 선호도가 갈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으로 야당 쪽에 뭐 대선 주자가 또 누군가는 등장해서 나오겠지만 여당 내에서 가령 두 분 간의 경쟁을 가지고 본다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또 격변의 시간을 거치면서 뭔가 깨부시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확실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면 네. 이재명 지사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고 네. 지금 우리가 정말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이 왔으면 이제는 조금 정밀하게 이것저것 좀 안착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조정을 해서 네. 새로운 시기를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건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보면.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다음 질문 좀 드리기 전에 갑자기 지금 또 문제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읽어달라고 PD가 얘기하는데. 자, 768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 김경진 전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자, 김연아 전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게 예. 그 가끔 가다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그 뭐라 그러나요 이게 전체를 다 화합하는 이런 이제 내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말 속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속한 정파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까 네, 네. 반대쪽에 있는 정파는 어떻게든지 대통령직을 찾아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의원 집정부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권력의 통합을 모색하면 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지고 목소리 적게 신중하게 그러면서 진짜 토의를 위한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해진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데 아마 문자 메시지 주신 분도 뭐 네. 김경진이나 김연아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네, 뭐 염원이 사실상 지금 네. 정치인들이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저희 뭐 의원 내각제적 요사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당대표에 대한 두 선호도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네. 제발 좀 정치꾼 같은 정치인 말고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네. 장관이 필요하겠다라고 국민들은 염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염원을 보면은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적임자로 보인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는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